연일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200만 명이 뛰어들었고요. 25명 중에 1명이 비트코인을 투기를 한다는 거고, 여기에 하루에만 6조가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치 평가도 불가능하고 보호장치도 없는 무규칙 격투기, 센 놈이 다 먹는 이 게임에 17세기에 이 네덜란드에 일었던 튤립 투기는 요즘 그때를 다룬 튤립 피버라는 영화도 나온다는데요. 알뿌리라도 남았지만은 이 비트코인은 나중에 이마저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거품은 항상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 한국에 코스닥 같은 그런 IT 기업 거품이 있었고요. 2000년대는 이 주식 워런트 거품이 있었고, 또 부동산 거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품은 항상 개인의 투기 심리를 먹고 사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던 정권은 이제 뽑아먹을 사람 다 뽑아먹었는가? 원칙적으로는 금지시키고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다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업자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가 예치금을 예치하고 설명 의무 등 6가지 조항 플러스 알파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래 예외를 두고 실명 확인 조건에는 6개월의 유예를 두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상통화 규제 시한 법안을 조만간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지금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정부에서는 궁극적으로 유사 수신 행위로 간주해서 금지를 한다는 겁니다. 법조항에는 누구든지 유사 통화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유사 통화라는 거죠. 현행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내지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인데 5억 이상의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 징역,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의 가중 처벌 조항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개 조항에 단서를 달아서 가상통화 거래 행위를 한다는 건데요. 이용자를 위한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하지 않겠다 하는데요. 예치금 별도 예치,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장치 마련과 가상통화의 매수 매도 주문 가격 주문량 공개 제시 등 6대 조건을 뒀다고 합니다.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 시세가 2천만 원 근처까지 간 모양인데요. 어제 미국의 이 시카고의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두 차례 서킷 브레이커, 즉 이 급등락을 할 때 강제로 이 거래소에서 중단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마치 대단한 어떤 부분인 양 또 포장해서 이렇게 선전을 할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 시세를 누군가가 조정을 한다, 해킹을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기술적 결함 등 3가지 지금 문제가 비트코인 앞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비트코인의 이 선물 시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제미니 거래소라는 한 곳의 가격을 지표로 삼는데 1월 선물 가격이라면 1월 17일 제미니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시기인데, 자, 이런 시카고 선물 거래소는 원래 이 4가지 거래소의 가격을 지표로 삼기로 했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비트코인 사설 거래소가 수백 개가 있다. 한국에도 수십 개가 있죠. 이러다 보니 140억 달러, 15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자, 15조인데 전 세계가 한국에서 6조가 거래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자, 그런데 이 거래량의 10%만 시카고 옵션 거래소나 선물 거래소가 선점한 거래소에서 처리가 되고, 특히 제미니 거래소는 하루 거래가 130만 달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130만 달러 거래되는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세의 기준이 된다 하면 작전 세력들이 이 거래소들 몇 개만 잡아서 돌리면 가격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죠. 자,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4년에 세계 1위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해킹당했던 사건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당시 비트코인이 4,700만 달러, 5,100억 어치가 이렇게 도난을 당했고, 여기와 관련해서 고객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래소의 기술적 결함도 지금 수두룩한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등했다 급락을 하는데 이 거래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해킹으로 거래가 지연되는 사이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버림으로써 피해를 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가중에 한국의 금융 관련 룰을 관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요. 비트코인은 금융 아니다. 자, 법무부에서는 거래 금지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제가 머니투데이 특보로 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원칙적으로는 금지시키고 일부 예외에서 이렇게 허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법이 지금 제도화되려고 한다 하는 말도 했습니다. 자, 법무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TF는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안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고요. 정부가 이 상황이 매우 좀 위중하다고 보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기자들 앞에서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래소 인가 계획도 없고 선물 거래도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면 거래 금지를 하자는데 이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가상화폐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떨어져 놓은 일종의 이 추가적인 이 암호화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만들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이런 하드포크를 통해 이제 이 암호화폐의 결제 처리 속도 등이 개선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플래티늄이라는 또 이 암호화폐가 떨어져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이제 떨어져 나올 때 추가적인 이익을 볼 거라고 기대하던 사람들, 즉 떨어져 나오는 하드포크 직전에 이 BTF, 비트코인 플래티늄 공식 트위터에 기술적 오류로 하드포크가 연기된다고 올리면서 이제 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고등학생이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비트코인 플래티늄 사기를 이용한 공매도로 하락장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자, 전부 다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기대하면서 몰려들 때 이게 연기됐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공매도를 한 거죠. 주식 공매도를 하듯이요.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놓고는 투자한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니까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손을 보겠다 이러면서 협박이 들어간 겁니다. 그 협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 신분 보호 요청까지 했다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야반 도주했다고 글 올린 사람에 대해서 야반 도주하고 자수해서 지금 경찰에 와 있다 글 올린 사람에 대해서 신고하겠다는데, 참 고등학생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뻔뻔하게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것도 웃었거니와 이런 친구를 자식이라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는 부모님도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고등학생이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지금 비트코인이요.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고등학생이 이런 장난을 치는 부분을 지금 그걸 눈이 벌게는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30억 번 사람이 있다 해서 비트코인 환상에 주부 학생들까지 다 빠져들었고, 이제 비트코인 숫자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걸 잘게 쪼개서 1억 분의 1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이 포탈 보면 전철 탈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라고 그런 어떤 선전 문구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을 까다 놓고 순간적으로 팔고 사는 단타 매매를 하는데, 잠든 사이에 이 가격이 변할까봐 잠도 못 자고 24시간 폐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한국 사람들의 그런 기질들이 지금 붙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2주간 이 가상화폐 투자를 한 기자 체험담이 실렸는데요. 동아일보 기자가 했는 모양이에요. 100만 원 투자해서 6시간 만에 13%를 벌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싶었지요. 그런데 또 순간에 이렇게 원금 50만 원이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제 팔고 사고 하다가 나왔는데 2주간에 벌은 돈이 27,000원 벌었다는 겁니다. 100만 원 넣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기자고 정보도 있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100만 원까지 더 투자해서 200만 원을 밤잠을 자지 못하고 2주간의 투자를 해서 이거 확인한다고 잠도 못 자고 마음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고 바가지 긁히고 집에서는 이렇게 한 대가로 27,000원을 2주간 벌었다 하면 이 시간에 다른 알바를 했으면 마음 편하게 훨씬 더 벌었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안 당해서 다행인데, 이 비트코인요, 이제 이만했을 때 그만하십시오. 돈은 투기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터넷에서 암호를 풀어가는 기술의 발전이 돈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마치 거래가 가능한 돈처럼 보이면서 투기의 대상화까지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장난입니다. 그리고 이 장난은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각국들이 인정한다? 아니, 부동산은 인정을 안 해서, 정부가 관장하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서 사고가 났습니까? 미국의 금융위기 사고가 날 때 무슨 신용부도서합 CDS라는 그걸 만든 사람도 내용을 잘 설명을 못해요. ABS, MBS부터 수많은 이런 정권화 구조화된 상품들에 대해서 그것이 사기성이 없어서 터졌겠습니까? 애초에 사기성이 있었지만은 미국 정부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질 때까지는 불법성이 현저하지 않으면 봐줍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온 형태의 사기는 봐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터지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졌습니까? 항상 사기 수법은 법과 규칙,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것이 마치 첨단적인 기법이냐 포장이 됩니다. 정확하게 미국의 금융위기에도요, 지금 주택에 대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막 빌려줬어요. 신용불량자한테도 노숙자한테도 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은 그 빌려준 돈을 가지고 회수하기 위해서 정권화합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돈, 채무, 온갖 채무들을 뒤섞어 가지고 CDO니 이런 것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MBS, ABS, 나중에 CDO가 나중에 CDS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본이 집인지 카드 빚인지 무슨 자동차 할부 빚인지 알지도 못하는 빚이 나중에 정권화되어서 거래가 되고, 그것이 한국의 시골의 할매들한테도 팔렸어요. 은행에서 건류해서. 한국의 뭡니까? 키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환등락이 심하니까 금융위기 때 이 환에 대해서 일종의 투자를 해라, 보호장치로. 그래서 뭐 넉다운 넉아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전부 몰려들었다가 나중에 왜 손해났는지도 모르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환 해지를 하기 위해서 들었던 상품이 나중에 그 기업을 다 문 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금융위기에서요, 각종 상품들, 금융화된 이 빚을, 채무를 담보로 한 상품들이요, 사실은 팔려서는 안 되고, 그렇게 뒤섞어서도 안 되고, 그걸 담보로 해서 또 이것이 망하면 돈을 버는 시스템까지도 만들어서 빚을 낸 그 빚에 기반한 채권을 정권화해서 파는 사람이, 그 정권이 망했을 때 돈을 버는 신용부도서화까지 같이 팔아요. 그러면 나는 이게 망해야 돈을 법니까? 이게 팔려야 돈을 법니까? 그걸 한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파는 것도 같이 팔았다라는 게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그때 이런 금융위기 때 정권을 샀던 사람들은 정권이라는 실체라도 있습니다. 어디서 발행한 무엇에 기반을 둔 정권이라고. 이 정권의 모집단은 뭐냐? 그는 은행에서 갖고 있는 빚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빚이냐? 집을 대출에 대한 빚, 카드 대출에 대한 빚, 무슨 자동차 대출에 대한 빚을 다 섞은 겁니다. 라고 좌우간 메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메뉴도 없습니다. 이런 데 투자해서 쪽박을 안 찬다고 하면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당하고 나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정권의 이 정보가 빠르거나 눈이 밝은 사람은 벌써 다 해먹었고, 이제 태각 국면에서 법 제화를 한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빠져나오기를 권유드립니다.